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바다에 잠든 보물선 신안선이라는 주제로 도입 강연을 하게 된 월곡초등학교 교사 이동규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 퀴즈 풀어보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 보여주기 전에 영상의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이 신안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신안선 이야기를 해줄 때 선생님이 강조하는 단어에서 퀴즈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신안선이 이게 바로 신안선의 모형입니다. 신안선이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왼쪽에 지도상에서 왼쪽에 보면 중국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네. 중국에서 일본 알고 있나요? 네. 일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폭풍우 또는 암초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침몰했어요. 자,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700년 전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가 있었어요. 그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그물에 뭐가 올라왔게요? 뭐가 올라왔을까요? 네. 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신안선이 올라왔다고요? 배가 올라왔다고요? 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도자기가 올라왔어요. 도자기가 뭐죠? 옛날에 그릇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도자기가 올라온 것을 어부가 어부의 동생한테 보여줬어요. 가서. 그랬더니 그 동생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신안군청에다가 이게 중요한 문화재일 수 있겠다 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약 10년 동안 바닷속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규모 수중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이 신안선이 어떤 배였는지 또 알게 된 거예요. 이 신안선은 무역선이었대요. 여러분 무역선이 뭔지 알고 있나요? 무역선.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무역선은 수많은 물건들을 싣고 가는 배를 말해요. 네. 옛날에도 무언가를 사고 팔았거든요. 그거를 수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700년 전에 침몰한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수중 발굴조사. 수중 발굴조사라는 게 뭐냐면 수중이 뭐죠? 수중? 물속에서 캐내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중 발굴 조사 끝에 여러 유물들하고 특히 나무에 무언가 써진 게 있었어요. 그걸 두 글자로 목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중국의 원나라 때 배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게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알게 되었고 이 배가 이제 발견된 문화재들이 완전히 훼손되지도 않고 잘 보존돼 있었어요. 어떻게 700년 전의 물건들이 약 700년 전의 물건들이 잘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서해는요, 서해하고 남해는 갯벌이 발달돼 있어요. 갯벌이 뭔지 알까요? 여러분 갯벌에서 놀이한 적 있지 않나요? 갯벌 가본 적 있죠? 네, 갯벌에서 조개 캐본 적 있죠? 그 갯벌들이 문화재를 잘 감싸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문화재, 해양 문화재가 된 이 신안선에 관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요. 이 영상은 선생님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만든 걸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 신안선에 관련한 조사는 지금 국립해양박물관, 지금으로 치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가 목포에 있는 건데 목포에서 원래 신안선에 관한 발굴, 전시, 조사, 연구를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도 퀴즈에 대한 정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이건 뭐지? 다 실었지? 자, 이제 출발하자고. 스님, 무사히 도착하게 기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어서 닻을 조정하자고. 배도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장기나 좀 더 볼까? 주방장, 오늘 점심은 뭐예요? 지치삼, 용천요, 자주요, 철점요, 경덕진요. 이건 도후 부사로 가고 이건 하포장으로 가고 날짜도 맞고 품목도 맞는 것 같군. 우와, 우리 정말 다른 나라로 가나봐. 함께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네. 얘들아, 어서 나와봐. 안녕. 우리들은 중국 최고의 수출품 도자기야. 중동부터 아프리카까지 수출이 안 되는 곳이 없어. 불상도 만들어서 불교도 전파하지. 우리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물품 중에 하나야. 이렇게 아름다운 금속 예술품들을 좀 봐봐. 그리고 저 밑에 잠들어 있는 자단목들도 중요한 무역품들이지. 아주 단단하고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지금은 무거운 무게로 배의 중심을 잡고 있어. 이 배의 중심은 가장 아래에서 우리가 더 잘 잡고 있다고. 우리 동전들은 화폐로도 쓰이고 녹여서 금속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지. 맞아.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중국 경원항에서 출발해 일본 하카타항으로 가는 중이야. 우리 몸에 있는 글씨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 써있단다. 우린 고려에서 왔어. 아, 너희가 고려 청자구나. 피부가 정말 곱다. 하늘빛 같기도 하고 바다빛 같기도 하고 정말 신비롭네. 근데 옆에 친구 무늬는 어떻게 만든 거야? 아, 이건 상강 기법을 사용한 무늬야. 고려 사람들이 만든 독특한 기법이지. 와, 정말 아름다워. 옆에 숟가락 친구도 정말 새로운걸? 제비꼬리처럼 갈라진 손잡이도 이쁘고. 난 고려인들이 밖에 무슨 일이야? 배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거기 자리 잘 잡고 있는 거 맞지? 우리는 잘 있는데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아. 우리는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서 암초를 만났어. 그리고 선박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 얘들아, 다들 괜찮은 거야? 여긴 어디인 걸까?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700년 된 보물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기 바다에서 그물을 올렸는데 이 도자기가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후로 대한민국 수중 고고학이 시작되었대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11차례 수중 발굴을 해서 2만 4천여 점이 넘는 우리들을 바다 밖으로 꺼내주고 원래 모습을 찾아줬답니다. 우리가 탔던 배도 바다 위로 끌어올려주고 신안선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지요. 그리고 우린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어요. 자랑은 아닌데 우리 덕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지어졌대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국립광주박물관에는 신안해저문화재 외에도 광주 전남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도자 문화실에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럼 안녕. 네, 실제로 지금 아시아 도자 문화실이라고 광주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는 목포의 해양유물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주 담당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잘 보았나요? 네. 이제 퀴즈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네.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물고기가 아닌 이것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정확히 5글자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없을까요? 힌트는 초성. 어디 나라 도자기. 땡땡 도자기. 우리 친구 맞아보세요. 고려 도자기. 아닙니다. 고려 도자기도 발견은 됐는데 이 배의 수많은 거는 정답입니다. 네. 중국 도자기였습니다. 네. 여학생이니까 요술봉. 네.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어부의 발견을 계기로 약 10여 년간에 걸친 대규모 땡땡땡땡땡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물속에서 캐내서 조사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친구 남학생이니까 자동차. 네, 여기 있습니다. 잘 맞췄어요. 어려운 문제죠, 너무. 네. 수중 발굴 조사였습니다. 다음, 신안 바닷속에는 약 30m에 달하는 대형 땡땡땡이 바닷속 땡땡에 묻혀 있었다. 물건들을 많이 싣고 가는 배를 맞추실래요? 정답이네요. 핑크색이 없는데. 이게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실래요? 네. 얼음 깨기. 네. 다음 마지막 문제. 신안선이 1923년에 중국 경원이라는 곳에서 일본의 하카타와 교토로 가는 무역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이 나무 판을 2글자로 미음 기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해서 좀 말하긴 했는데. 네, 말해주세요. 목간 정답입니다. 네. 이 목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택배 송장 같은 거예요. 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중세 시대의 타임캡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해양 문화재 신안선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으로 해양 문화재를 만들면서 신안선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안선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에 봉투를 뜯어서 여기 번호가 적혀 있어요. 번호대로 사진과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사진처럼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따라와야지 이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적혀 있습니다. 1, 2, 3. 옆에서 어린 친구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뜯으면 안 됩니다. 자, 1이라고 적혀진 판에서 선생님이 체크한 부품을 떼어내 주세요. 근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조심히 뜯어야 됩니다. 세게 눌러서 뜯으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뜯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놔둬주세요. 지금 나누어준 유인물에도 그 다음 장면에 PPT가 있으니까 장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해주세요. 자, 여기를 뜯었으면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배의 밑부분은 앞이든 뒤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1번하고 2번 판에서 체크된 부품들을 똑같이 뜯어서 이렇게 정렬해 주세요. 부품을 뜯었으면 이 다음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맨 위에부터 꽂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구멍을 맞춰서 꾹꾹 눌러주세요. 나무가 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진처럼 나무의 모양이 휘어집니다.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 다음 옆에 부분은 아직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옆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옆부분 붙이기 전에 이 뒷부분, 배 뒤에다가 이것을 조립해 줘야 됩니다. 위아래를 잘 보고 붙여주세요. 배의 뒷부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옆에 부분이 뒤에서부터 꽂으면 안 됩니다. 앞을 꽂아야 돼요. 앞에 밑에 부분을 여길 먼저 꽂아야 됩니다. 배의 앞쪽에 밑에 부분을 먼저 꽂고 차례대로 앞쪽에서부터 끼워 넣어야 됩니다. 네. 앞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 앞에서부터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앞에 홈이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게. 앞부분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밑바닥을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걸리는 부분에 딱 끼우고 해야 돼요. 다음은 이 모양의 부품이 있어요. 이 모양의 부품을 밑에 쪽이 좁은 곳입니다. 위에 쪽이 넓은 곳이에요. 자, 여기 밑에 쪽을 끼우고 나서 여기 양옆을 살짝 벌리고 나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양옆을 살짝 손으로 벌리고 끼워 넣어야 돼요. 밑에를 먼저 끼우고 난 다음에 양옆을 손으로 살짝 벌리고 끼워주세요. 다음입니다. 1번하고 2번 판에서 이 부품들을 떼어내주세요. 이 부품을 떼어냈으면 배의 뒤편에 이 가운데 구멍 2개에다가 저 부품을 조립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지나갔더라도 유인물의 순서대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세요. 뒤편에 이걸 끼웠으면 그 다음에는 이 구멍에 이 모양의 부품을 끼워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끼워줘. 문이 있는 쪽이 앞을 보게 해야 됩니다. 네. 문이 있는 쪽이 앞을 보게끔. 그 다음 넓은 판은 여기 뒤에부터 꽂아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는 맞아. 여기 보여요? 그리고 이 부품은 밑에를 꽂고 나서 비스듬히 기울여주면 계단 모양 부품이 완성됩니다. 이거는 맞아. 여기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무리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은 부품들은 끼우기 쉬워요. 여기에 순서대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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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꽂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삼각형 모양, 사다리꼴 모양의 부품을 꽂은 다음에 이 부분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봉투에 접착제가 있습니다. 접착제를 여기 밑에 살짝 발라주고 면봉으로 발라주고 이 모양대로 끼워주면 살짝만 얹어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닷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 이게 마지막이에요. 돛이죠. 돛 부분 여기 기둥 3개하고 돛 3개를 뜯어서 짝을 맞춰서 여기에 접착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놓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로 여기에 접착제를 바르고 여기에 구멍을 맞게 끼워주시면 돼요. 근데 배 밑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배 밑부분에 구멍이 알맞게 끼워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 그리고 양옆에서는 V자 모양으로 기울어지면 잘 꽂아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신한선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신한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곡초등학교 교사 이동규였습니다.